안녕하세요. All About 파티룸의 파티베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티룸 셀프 인테리어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파티룸 창업하실 때는 인테리어를 셀프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 업체에 턴키로 맡기시게 되면은 적어도 2천에서 3천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 목적은 뭐죠? 네, 그렇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게 저희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저희 스스로 셀프 인테리어를 하셔야 됩니다. 인테리어를 셀프로 하시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모든 작업을 다 혼자 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는 우리가 그 공정에 맞게 전문가들을 직접 고용을 해서 그분들을 투입시키고 저희는 스케줄 관리를 하고 시간에 맞게 짜임새 있게 잘 진행시키는 게 셀프 인테리어입니다. 물론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면 시간이 조금씩 단축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주시면 좋고, 자, 셀프 인테리어 순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거. 두 번째, 1차 전기 및 목공 공사. 세 번째, 페인트. 네 번째, 바닥 공사. 다섯 번째, 청소. 여섯 번째, 가구 및 인테리어 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순서대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철거. 네, 철거 웬만하시면 하지 마세요. 부동산을 보러 갔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보인다? 그러시면 과감히 그 부동산을 포기하시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바로 나가셔서 다른 물건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철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철거를 한번 잘못 건드게 되면은 정말 공사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철거는 건드시지 말고 바로 패스. 두 번째는 1차 전기 공사 및 목공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보통 1차 전기 공사는 전기 배선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배선을 다른 곳에 옮기고 따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조명이 내 인테리어의 키포인트고 메인 포인트면은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조명 자체가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면은 굳이 전선을 가운데에 따서 전기 배선을 옮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옮기는 것 자체가 다 하나의 비용입니다. 전기 배선은 웬만한 저희 같은 일반 사람이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잘못 건드면 더 큰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기 배선은 건드시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메인 키 포인트가 조명이라고 하시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배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목공 공사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차 목공 공사는 대부분 바닥에 걸레바지 그리고 벽 쪽에 천장 쪽에 몰딩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굳이 저는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1차 전기 목공 공사도 패스하시면 좋은데, 예외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세요. 세 번째, 페인트. 네, 페인트 공사는 조금 중요해요. 도배보다는 페인트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페인트 공사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도배지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벽에 있는 도배를 뜯어낸다? 절대 도배지 뜯어내지 마세요. 도배지 잘못 뜯으면 벽에 붙어있는 도배지 정말 며칠 동안 뜯어내야 됩니다. 그 스크래퍼로 정말 하루 종일 뜯어낼 수도 있으니까 도배지 뜯어내지 마시고, 만약에 도배지가 있고 도배지 색깔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그 위에다 그냥 페인트질을 하세요. 그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도배지 색깔이 검은색 위주로 어두운 색깔이고 내가 하고 싶은 페인트 색깔은 좀 밝은 색깔이면은 두 가지 작업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제소라고 해가지고 그 어두운 계통의 색을 좀 이렇게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소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소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페인트를 제소를 바르고 그 제소가 다 마른 다음에 페인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페인트는 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제소를 바르고 다 마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페인트를 칠하셔야 됩니다. 페인트 비용이 은근히 많이 들어요. 제소하고 내가 원하는 페인트를 두 개 다 하시려면은 약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 페인트 비용이 됩니다. 이 비용은 벤자민 무어 기준으로 제가 잡은 기준이고요.
만약에 흰색 계통으로 깔끔하게 하실 경우에는 굳이 벤자민 무어 페인트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냥 뭐 사마 페인트나 아니면 다른 우리나라 친환경 페인트도 많이 있으니까 파스톤 색깔 위주가 아니라면은 굳이 벤자민 무어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벤자민 무어에서 만약에 구입을 하시려면은 꼭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세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은 10% 정도 할인이 됩니다. 네, 10% 금액 은근히 쏠쏠한 금액이기 때문에 꼭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페인트는 직접 칠하시면 정말 고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 도장하시는 인부님들을 구하셔야 되는데, 이 구하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 인기통에 들어가시면은 페인트 도장하시는 분들을 따로 구하셔서 페인트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인트는 보통 2인 1조로 많이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50만 원 정도 가격이 들고요. 만약에 시간을 아끼시고 싶다면은 본인 포함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빨리 진행하시는 게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페인트 물품은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도장하시는 분들이 또 들고 오시는지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페인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도 알아주시면 페인트 물품 구입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닥 및 타일 공사인데, 제 이제 이야기가 예측이 가시죠? 네, 바닥하고 타일은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바닥하고 타일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냥 그 부동산은 과감히 포기하셔야 됩니다. 바닥하고 타일 공사하는데 돈 은근히 많이 들어요. 저희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네, 적은 자본으로 최대한의 효율성을 높이기. 그렇기 때문에 바닥하고 타일 공사는 과감히 포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2차 전기 공사를 해야 되는데, 2차 전기 공사는 주로 1차 때 배선을 딴 곳에 조명을 다는 작업을 말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조명을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주문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2차 전기 공사를 할 때 바로 조명을 달 수 있게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페인트 작업이 끝나고 조명을 그때서 주문한다? 그러면 안 돼요. 미리 일주일 전에 인테리어 컨셉이 다 정해졌다면은 그에 맞는 조명을 주문해서 미리 받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명 구입은 주로 비츠 조명이나 아니면 네이버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서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자기 인테리어 컨셉에 맞게 조명을 꼭 구입하셔야 돼요. 조명만 보고 이 조명 이쁜데 한번 달아볼까? 그러면 안 돼요. 인테리어 컨셉에 맞게 그에 맞는 조명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조명에 너무 힘을 쓰지 마시고 10에서 20만 원 선에서 조명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은 직접 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꼭 전기 전문가를 모셔다가 하루에 일당 한 15에서 20만 원 드리고 모든 조명을 다시는 걸 추천드려요. 절대로 혼자 하시지 마세요. 정말 잘못하면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청소 및 바닥 청소를 하시고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구하고 인테리어 소품도 한 3, 4일 전에 적어도 주문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페인트 작업이 끝나고 그때 주문하시면은 3, 4일을 그냥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하고 인테리어도 미리 주문을 해서 스케줄에 맞게 배송이 되게 스케줄을 짜야 합니다. 이 점도 매우 중요하니까 한번 잘 알아주시면 좋고, 그 가구하고 인테리어 소품 배치할 때 이것도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친구들 한두 명 정도 이렇게 구한 다음에 뭐 짜장면이나 아니면 한 하루 일당 5만 원 정도 줘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이틀 안에 끝낼 거를 하루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티룸 셀프 인테리어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 파티룸 인테리어는 혼자서 충분히 셀프로 가능합니다. 스케줄만 잘 짜고 그 공정에 맞게 인부님들 잘 구하시면은 돈을 아끼면서 셀프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턴키로 모든 인테리어를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는 거는 조금 비추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작업을 하나하나 해보시면은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시고 애착이 생깁니다. 내 공간에 대해서 애착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마케팅을 하든
다른 공부를 하실 때도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셀프 인테리어를 처음에 하시는 거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파티룸 셀프 인테리어는 보통 한 2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고르기 전에 꼭 렌트프리 2주를 받으셔야 돼요. 이건 임차인께 그냥 비굴하게 빌면서 부탁을 하세요. 제발 렌트프리 2주 주세요. 2주 동안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니까 렌트프리 2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빌면서 받아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아끼면은 월세 100만 원이면 50만 원 아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렌트프리 2주는 무조건 꼭 받아내셔야 되고, 셀프 인테리어의 또 중요한 점은 스케줄 관리를 좀 꼼꼼하게 잘 따져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차 전기 공사는 하루, 페인트 공정은 하루 이틀, 바닥 타일 패스하면 좋고, 그래서 바닥 청소 같은 거 하루, 가구나 조명이나 인테리어 소품 배치 한 2, 3일 정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꾸미고 가꾸고 이런데 한 2, 3일 더 걸리고, 그래서 맥시멈으로 한 2주 정도 걸리는데요. 2주 정도 꼭 임차인한테 렌트프리를 받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티룸 셀프 인테리어 순서를 알아보았고, 파티룸 셀프 인테리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케줄 관리 꼼꼼히 하시고 시간 관리를 잘 하시면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보람찬 인테리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셀프 인테리어를 꼭 한번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